오랜만이고 반갑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는 것가 항상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몇 번 했는데도 잘 안 맞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각설하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두 고정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 담뱃값 얘기했는데요. 담뱃값 얘기 잠깐 이따가 한번 두 분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만 아는 이야기로 항상 시작을 합니다. 두 분의 추석 연휴 지나고 나만 아는 이야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예, 지금 이제 9월 19일부터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예. 근데 7년 전인 2007년 4월에 그 아시안 게임이 쿠웨이트 시티에서 유치가 됐는데 그때 인천이 이제 인도의 델리시, 뉴델리시하고 이제 대결을 해서 이겼는데 그때 저도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그 현장에 참여를 했었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있었던 얘기 중에 이게 지금 인도의 체육인들하고 만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유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사진들이고 저건 이제 유치 확정 직후에 이제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예. 그 당시 그 유치를 위해서 그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제 대통령이 대회 개최를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예. 그걸 청와대에 요청을 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인데 예. 그때 청와대는 이제 평창 올림픽에 집중하느라고 예. 인천 아시안 게임을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상도 안 보내주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마침 이제 그 대회 준비하는 사람들이 평창 올림픽에서 실패했을 때 네. 거기서 쓴 대통령의 동영상 예. 유치하면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예. 거기서 평창이라는 말을 빼고 예. 나머지만 그냥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동영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전날 예.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쭉 점검하면서 이거는 청와대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비상이 걸렸죠 그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르려고 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이걸 잘라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경황 중에 일단 쓰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튿날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했고 예. 이제 그 당시 안상수 시장이 설명을 잘 해서 네. 델리시를 이기고 32대 13으로 이겼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엔 지는 줄 알았는데 네. 그걸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축하한다고 이렇게 예. 해오셔서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렇게 예. 지나간 결론이 일이 있었습니다. 훈훈하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네, 다른 방향으로 혹시 가지 않나 싶었는데요. 자, 오늘 북한 선수들 일진이 북한다고 하고요. 예. 자, 김 의원님, 나만 아는 이야기. 우리 홍일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듣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이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국제적인 감각을 갖는 그런 사진을 많이 준비하고 해서 예. 우리 보좌관들을 좀 오늘 가서 깨야 되겠습니다. 민진모라는 이름이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집권을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제가 그 장명했거든요. 예, 그러셨군요. 예. 정치인들은 이제 장명을 잘해야 됩니다. 1997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 4수째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도전할 때인데 네. 슬로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신광개토 시대라고 광개토 대왕의 시대를 다시 연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 후보가 굉장히 거기에 많이 빨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신광개토 시대라는 말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예. 다른 걸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이제 추천한 것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그 슬로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후보께서 이걸 굉장히 그 애착을 많이 갖고 있어서 광개토에. 이걸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신광개토 시대라는 게. 예. 그랬는데 중국 대사관에서 네. 이 신광개토 시대랑 막 중국으로 밀고 들어가는 같은 인상이 드니까 그걸 문제를 제기해서 네. 바로 그냥 꼬리를 내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 하여튼 그런 네이밍이 참 중요하고 네. 정치에 있어서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예. 갖고 전화위복이 됐군요. 그걸 또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 다시 또 원용해서 또 그렇습니다. 쓰기도 그건 했고요. 뭐 근데 보니까 준비된 저 대담자인 것 같습니다. 아니, 홍일표. 지금도 그 국제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또 결국 다 국제 글로벌하십니다. 두 분 다 글로벌하십니다. 자, 두 분 다 지역구가 인천이시고 또 안산이시고 그래서 추석 민심을 안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들 많이 하시던지. 뭐 그냥 무조건 세월호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예. 그런 요구가 안산에서도요. 여야 지지다를 떠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안산 시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제 그걸 떠나서도 다 빨리 이것을 정리하고 뭔가 새롭게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주장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걸 풀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질책이 많았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예. 이게 무슨 음악이죠? 죄송합니다. 자, 홍 의원님, 인천에서는 뭐라고들 하시죠? 예, 뭐 지금 이제 저는 이번에 추석을 맞아서 이제 지역을 다니고 나서 예. 정말 국회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국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예. 또 거기다가 하필이면 이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네. 부결까지 겹쳐가지고 네. 방탄국회 예. 이제 이런 것까지 같이 이거는 주로 이제 여당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나 이완구 대표가 나오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더니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이 세월호법에 막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하냐. 물론 이제 뭐 제가 지지층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제 야당이나 유가족 입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예. 그러나 여당에 대해서도 결국 야당이나 유가족을 왜 더 설득을 잘하거나 견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끌려다니느냐 이제 이런 질책. 예. 그래서 정말 지금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네. 고민해봐야 될 때다. 이거 예. 그대로 놔두다가는 정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지금 뭐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다. 예. 민심이 상황은 네. 예.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배가 많이 부르셨겠습니다. 많이 드셔서. 그죠? 국회의원들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마주 대하고 얘기해 준 사람이 몇 명 없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대해드리는 거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자, 두 분, 오늘 이상돈 예. 전 비대위원,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분이 네.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 듣고 아마 놀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어떻게 뭐 보셨습니까? 많이 놀랐고요. 정말 인물난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제 소신이 있는 분이고 비록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하셨지만은 그 이후에는 또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갖고 있었고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도 많이 하신 분이기 많이 때문에 했죠. 그러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는 문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을 좀 예. 하게 됩니다. 김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이 지금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 정파 간의 이해나 이런 것에서 볼 때는 뭐 그런 거에 벗어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강점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이제 중도 진보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좀 보수에 가까우신 분이고 네. 그래서 당 안에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것 같은 그 우려, 걱정 이런 게 앞섭니다. 예.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돈 교수님은 이제 18대 말에 우리 새누리당이 비대위가 구성됐을 때 예. 이제 거기에 참여하셨었거든요. 예, 예. 그때 공천개혁 분과위원회 저도 같이 아, 분과위원회 위원장이셨고 저하고 김세연, 주광덕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같이 한동안 공천 기준 같은 거를 마련하고 이러는데 활동을 했었는데 네. 대단히 합리적이고 예. 이제 그런 활동과 어떤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제 적절한 어떤 자리나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걸 좀 주시지 왜. 섭섭하셨을 수도 있고 예. 이제 그러나 저는 뭐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상당히 개혁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네. 그 뒤로도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제 세우려 열심히 노력했던 박근혜 정권의 그 인수위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계속
자기가 가졌던 어떤 기준에 입각한 비판 이런 예. 것들을 해오셨는데 뭐 그런 게 저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에 이제 새정치에서 그분을 모신다면 좋은 선택이다. 아마 같이 있어 보시면 김 의원님하고도 잘 맞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추천하고 뭐 싶고 지금 뵙지는 못했지만 그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뭐 새누리당에서 지금 자리를 안 줘갖고 이리 오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신문에 나온 그 칼럼 같은 걸 많이 읽었습니다. 아주 네, 소신이 뚜렷하고 개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기대도 되긴 합니다만은 예. 또 저희가 그 예전에 민주당 할 때 예. 김종인 박사 저희 당의 그 저 비례대표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저쪽 그 또 새누리당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상당히 경제민주화에 공을 많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있어서의 당적이라는 건 이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또 예. 소신을 갖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확실히 있는 분인데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그 좀 운건파들이 아니라 당의 또 이 강경파들이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된다 그 예.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 강경파들을 설득하고 당이 정말 비상시국 아니에요?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네. 한번 믿고 써봐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분이 싶고. 어떤가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는 일을 지금 아주 비상식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10%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좀 추진력도 필요하고 네. 그런 그 실무적인 능력 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정치 현장에 많이 몸을 안 담았고 예. 학계에만 계셨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같이 일하셨을 때 보셨어요? 일했을 때는 뭐 괜찮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 현실을 우리는 자꾸 얘기하고 예. 이제 어떤 교과서적인 이상과 기준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토론을 하면은 네. 많이 수긍을 하셨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우리 김영환 의원님은 정말 이제 지금 그 15인 또는 뭐 26인 그룹에서 네.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방향 키를 좀 잘 잡아주셨으면 예. 좋겠는데 거기 리더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아니, 그런 뭐 리더는 아니고 지금 졸졸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돈 비대위원장이 가면 네. 거기에 더 힘이 실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예, 지금 저 그런 오늘 점에서- 조 의원님이 저렇게 천찬하시거나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더 우리 당에서 분란이 더 입지가 어려워. 아주 어려워지는 거를 고려해서 발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 갈 때에도 저는 환영했거든요. 네, 네. 아 우리가 너무 양극단으로 자꾸 이렇게 원심력으로 분열되면 안 되고 중간으로 모여야 된다. 예. 중도에 가까운 분들이 여야의 각 현장에서 많이 활동할수록 좋다. 이런 예. 차원에서 저는 좋은 선택지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안이 담배값인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만 두 분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는 두 분 다 안 피우시죠? 예, 저는 뭐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우리 당은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부족한 재정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또는 거기 용처가 좀 이렇게 흡연 반대 운동을 위해 쓰거나 또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제 재정 충원 그런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담배값 좀 올려야 되지 않냐. 네. 그리고 또 실제 흡연율을 어떤 형태로든 떨어뜨려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당의 입장이 이제 어떤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이제 담배값 인상이 실질적으로는 서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네, 네. 그런 흡연자들이 되게 서민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급격한 담배값 인상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네. 시기를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역시 저 개인적인 생각과 당 입장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개인적 생각이 참 오르십니다. 그게 당의 입장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우리가 OECD 평균 기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담배값이 터무니없이 낮다. 가장 낮다는 축이거든요. 네, 네. 뭐 비싼 데는 15,000원씩 하는데 또 평균이 6,000원인데 우리는 2,500원이다. 게다가 이제 이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뭐 연간 3만 명 이상 나온다. 이러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제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예.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어떤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또 뭐 국민들도 대다수 65%가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인상을 해야 돼. 다만 이제 국민 건강
증진 기금 이거로 들어오는 돈에서 금연과 흡연 방지를 위해서 지금은 한 1.2%밖에 안 쓴다는데 이걸 좀 대폭 이제 확대해가지고 정말 금연과 흡연 예방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 인상된 돈의 많은 부분이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인 각설하고 김용환 의원, 홍일표 의원 두 분과 대담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